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편하게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생뚱맞을 수 있는데 한번 재미있게 우리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고요. 부동산, 재테크는 아니고, 이건 재테크라고 볼 수도 힘들죠. 이 부동산에 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코로나19 있죠?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이제 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 마찰이 심하고, 가족 간에 좀 알력이 있고, 뭐 폭행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뭐냐면, 즉, 코로나는 우리가 종종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난과 관련된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가. 엄밀한 의미에서 테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자, 전쟁이 나거나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집에서 살아보면 일단 가족 간의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우리가 풍수에서도 집이 너무 넓으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이 넓으면 그 구석구석 공간에 음의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 사람이 사는 양택의 공간은 양의 기운이 넘쳐야지 음의 기운이 넘쳐서는 안 된다. 음의 기운이 넘치는 것은 무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이 너무 넓어도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계몽성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집이 너무 넓어서 살기 힘드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약간 저희는 현재 지금 복층형 빌라 살고 있는데 소리를 질러도 애들 방에 들어가면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근데 그거는 장소가 넓어서 그런다고 해도 구조가 복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출이 안 되거나 집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렇죠?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금 핵가족 시대 때문에 사람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집도 점점 소형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소형보다는 대형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공간에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방도 필요하고, 공부방도 필요하고, 애들도, 정말 아파트 들어가면 조그만하잖아요. 애들 방, 감옥도 아니고, 그렇죠? 애들이 널찍널찍한 데서 자기 공간에서 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럼 집이 넓으면 좋아요, 일단. 저희는 대가족이다 보니까 어머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넷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집이 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좁으면 스트레스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처갓집을 가면 명절 때 뭐 처제네 처남 다 와서 이렇게 그 좁은 아파트에 그 4가족, 5가족이 이게 모여 있으면 저희가 이제 주로 거실에서 자는데 굉장히 거기서 하루 이틀도 하루는 괜찮죠. 근데 그거를 며칠, 몇 달을 산다. 그러면 스트레스일 거예요. 화장실 쓰는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난 시대에 올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뭐냐면 주거 공간이 큰 게 좋지 않을까. 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큰 평형을 많이 선호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흑석동 뉴타운 하면서 40평대 매물이 별로 없는 거를, 그래서 40평 매물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40평대, 대형 평형대가 더 비쌀 거다. 아크로 그래요, 아크로가. 30평대, 20평대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분양가는 뭐 2억, 3억, 2억, 40평 같은 경우는 34평보다 2억 6천 정도 비싸지만 실은 그 시세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강조망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 평형에 대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 집에서 많이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가급적이면 집도 넓은 게 좋다. 식구들하고 마찰없고 부부 간에도 여차하면 각자 방 있는 게 좋겠죠. 서로 나이 들어서 건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 이거는 주거 형태가 기존의 아파트였죠. 불행하게도 저는 지금 아파트에서 한 번도 나이가 55세인데 한 번도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로 와서도 단독에 살았어요, 단독. 물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2층 집을 사가지고 1층은 부모님이 사시고 2층은 우리가 살고 2층에도 웬만한 이제 편의시설 다 있죠. 뭐 커피를 끓여 먹거나 뭐 자기 시간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살면서도 재밌게 살고 싸우지 않고 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집사람 성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고부간의 갈등 없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집구조 형태가 큰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도 빌라인데 복층형 빌라예요. 그러니까 얘들 또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면 제가 늦게 가거나 그러면 같이 밥 먹을 시간 아니면 얘들 보기가 힘들어요. 화장실도 뭐 3개가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급할 때 다 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주거 공간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서울을 예를 들게요. 서울에서 주거 공간이었을 때 그래요. 아파트보다는 단독.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많이 검색해 보이는 게 저녁에 보고 있는 게 지금 강남 아파트 34평이 뭐 34억이니 흑석동의 아파트가 20억이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강북구 그 수유동 또는 우이동 그다음에 강북구 본동은 큰 집이 없더라고요. 수유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 저기 살구탑 그 북한산 밑에 150평, 180평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그러게 한 18억, 20억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 값하고 비슷한데 저는 땅을 있는 게 좋거든요. 땅에서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잔디를 가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이 크고 좋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바도 있고 방도 7개, 5개인데 단독주택 방은 아파트 방하고 달라요. 단독주택 방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애들 방은 아파트의 안방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도 좁은 데 가서는 사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거 형태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면 주거 환경이 좀 생활 기반이 약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없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거기가 살면은 더 넓게 집을 자기 입맛대로 지어가지고 좋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단독주택의 불편함도 있어요. 관리하거나 예컨대 제가 옛날에 흑석동에 단독주택에 마당에 풀 나면 베야 되고 적용수 소나무 한 16그루 있는데 그것도 처리해줘야지, 풀 나면 매줘야지, 대리석 계단 46개의 대리석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거 물 뿌려서 청소해줘야지, 한 번씩 청소시키려면 20만원씩 달라고 하지.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정말 몸이. 근데 나이 들어서는 할 일 없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다면 한 70평, 80평 되는 고급 그 빌라 있잖아요. 경비원이 있고 경비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쾌적하게 넓게 새소리 들리는 그 산 밑에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상상을 하고 있어요. 상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조밀조밀 막 좁은 데서 사는 것보다도 굳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좀 넓고 개방된 그런 데서 좀 편하게 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건 서울에서 생활해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고 내가 현재 살아야 되는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 이제 우리 서울 경기권에서 제일 좋은 전원주택지는 양평이죠. 양평은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아요. 또 송파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니까 한 15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전원주택인데 저도 양평에 이제 전원주택지 하려고 무리해서 좀 사놨습니다. 근데 그동안 방치했어요. 흑석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흑석동 한강 보이는 집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방치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올해부터 이제 그동안 한 10몇 년을 이렇게 방치를 해놨다가 포크레인으로 갈아엎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풀도 다 메고, 이쪽에 사가지고 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조경수를 키워서 한 10년쯤 뒤에다가 여기다가 땅이 한 550평 되니까요. 거기에다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스크린 골프장 아시죠? 그거 쌓아서, 빔으로 쌓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컴퓨터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과 애들 오면 같이 게임도 한 번씩 하고, 마당에서 상추를 재배하든지 과실수. 그래서 이번에 과실수랑 해서 한 60그루 심어놨습니다. 나무를. 그래서 유실수도 따먹고. 자, 뭐냐면, 내가 특별히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난리나, 재난 상황 오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원주택 가서 혼자 편하게 살고요.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난 시대를 대비해서 제가 이번에 아까 마스크도 이야기했지만 재난 시대를 대비해서 뭔가 비품을 비축해 둘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제가 옛날 듣기로는 이제 지하에 창고를 만들어서 그런데 식료품 깡통이죠. 그러니까 캔 그런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를 해놓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간단할 것 같아요. 김치 있잖아요. 김치 3년, 4년 지나도 먹을 수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만 있으면. 아니면 양평 뭐 이런 거 전원주택지 같으면 땅에다 묻어도 되죠. 항아리를. 거기다 묻어두고 쌀만 뭐 몇 가마니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비상시에. 그리고 마당에서 상추 재배하고 뭐 여러 가지 채소 재배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비상시니까.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여유 있는 생활.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생존을 위한 삶. 서울에서 못 살 경우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지로 피난을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이제 하고 그렇다고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유 있게 맞게. 이것도 전원주택지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하는데 자 이것도 나는 싫다. 난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 저는 전남 하순 출신인데 시골에 가면 산이 저도 몇만 평 있습니다. 그런데 산 한 평에 뭐 2,000원도 안 쳐줄 거예요. 그래봐야 뭐 1억이나 되나요? 5만 평에 2,000원이면 얼마인가요? 5만 평에 2,000원이면 1억이네, 1억. 서울에서 1억은 큰 돈 아니잖아요.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5만 평 살 필요도 없고, 뭐, 만 평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냥 이런 오지. 우리가 이제 TV 요즘 드라마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출연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면 나는 자연이다. 제가 자연스럽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겼죠? 뭐 전혀 세련된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주 토속적이고 자연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룡산에서 뭐 한 달간 있어봤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물론 동양철학 뭐 수련 때문에 그랬지만 이 오지에 가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난리 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전원주택이나 이 오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 토지가 마련된다고 하면 토지가 있으면 토지 위에다가 집을 지면 주택자가 되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복잡해져. 여기다가 농막을 하나 갖다 오시면 돼요. 농막. 그래서 제가 최근에 농막에 관한 유튜브도 찍어드렸죠. 농막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돼요.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골 선산에 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산에다가 산소가 7군데 흩어진 거를 제가 동양철학 공부할 때 풍수 선생님을 모시고 한 5천 가까이 들여서 가족 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당신들이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고로 다 모았고 거기에 또 남은 땅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가끔 가는데 또 올라가기 편하라고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길을 따듬어줘요. 왜냐하면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기 때문에 그런 포크레인 한 번 부르면 한 50만 원?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부르면 거기에 이제 제가 요즘 꿈꾸는 거 ATV 있죠. ATV. 사륜 오토바이. 자, 현재 옛날도 ATV가 있었어요, 실은. 근데 이제 제가 별로 한 1년에 몇 번 안 쓰니까 제가 시골에 계시는 우리 고수에게 드려버렸거든요. ATV 사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오프로드 자동차, 찝차 같은 거 갖고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산 꼭대기에다가 최근에 저도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정보 중에 뭐가 있냐면, 산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있는 집인데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다 집을 지어요. 통로는 4군데로 들어가고 여기는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는 뭐 채광을 하기 때문에 어둡진 않대요. 그래서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산소가 쓰여있는 산에 가면 저희가 화순적벽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화순적벽이라고 아주 유명한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저희 산에 가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 정상에다가 자 여가 묘지가 이렇게 가족 묘지가 있으면 산 정상에다가 땅을 파고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묻어버리고 이 컨테이너 창을 통해서 화순적벽 이런 뭐 강가를 내다보는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 속에다가 비상식량 갖다 놓고 난리 나면 여기 가서 뭐 한 1, 2년 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물 뜯어서 살고 뭐 이게 이제 물은 여기 있으니까요.
물은 또랑물이 있으니까 뭐 정제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삶 어떨까? 자연인처럼 나는 자연이다.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삶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컨테이너를 땅에다 묻으면 컨테이너가 썩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넣고 이제 물론 이제 그 허가를 받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농막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향이 됐든 뭐가 됐든 서울에서 가까운 곳 돈 있으시면 좀 더 서울에서 가까운 곳 60km 이내 양평읍을 넘어가지 않는 그 강산면 강화면 이쪽에 태촌 이쪽에다가 전원주택을 마련하셔서 한 번씩 가셔서 나물도 채취하시고 마당일도 하시고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도 키우고 유실수도 키우고 뭐 가족끼리 다 모여서 불고기 파티도 한 번씩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자기 고향 근처에 허름한 산 지금 시골 지방 땅은 싸니까 제가 지방 땅을 사지 말라고 지방 아파트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땅은 싸니까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말 싼 땅은 옛날에 보면은 뭐 1,000원도 안 하는 땅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오지거는 오지에 있는 걸 그렇게 하지만 정말 1, 2천 들여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쉽게 쓸 수도 있는 돈이잖아. 이거를 내가 정말 오지에다 땅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농막 하나 갖다 설치해놓고 비상시에는 내가 또는 아니면 여름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거기 가서 그냥 전기도 없이 자연 속에서 완벽하게 동화돼 가지고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이 산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뭐 멧돼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고 한 번씩 거기 가서 살다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서울에 이제 직장도 없고 뭐 이제 은퇴를 하고 그렇다면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이렇게 제가 자연인처럼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도 괜찮고 틈틈이 여기다가 이제 개발을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거제도에 있는 그런 수목원이라든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거기 살면서 자기가 나무도 가꾸고 이렇게 한 2, 30년 갖고 놓고 딱 세상을 하직하면 후손들이 좋겠죠. 근데 난 후손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재미 삼아서 할 일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저는 유튜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버스 대형 면허도 땄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반 캠핑카는 너무 작아요. 생활하기 오랫동안 다니려면. 그래서 큰 버스의 캠핑카를 사가지고 그거를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사찰도 가고, 그 다음에 산도 다니고, 그런데 벌써 사찰은 어느 스님이 비구니 스님께서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이거든요. 사찰마다 다니면서 사찰의 아름다운 풍경도 잡고 거기에 문화재, 그 다음에 산세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더 가미한다면 제가 공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사찰의 풍수적인 의미에서 사찰을 평가를 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종 명당터들 그런 걸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찍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유영준 교수님인가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가? 그런 것처럼 책 대신에 이게 영상으로 이게 전국을 다 다니면서 우리가 이중환 선생님의 택리지 있죠. 택리지. 이렇게 쓰니 모르겠는데 택리지? 이 지자가 이건가요? 이건가? 택리지. 아무튼 이 택리지처럼 영상으로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산천유람하면서 좋은데 촬영도 하고 역사적인 그 전설 이야기도 하고 민화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다니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면허를 따놨습니다. 면허는. 버스를 누가 장만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면허는 따놨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떻게 살까 고민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좋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이런 게 아니어도 나는 그런 것까지 뭐 지식을 생산하는 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 한 몸 편하고 그냥 자연 속에 살아가고 싶다라면 약재 공부 있잖아요. 산에서 사시다 보면 약재 공부,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그분들 약재 공부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재 공부도 하시면서 산속에 사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산이 있어야 되겠죠. 지방에 저렴한 땅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땅 사놓고 그냥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만 돈 정도. 큰 돈 투자하지 말고 그런 거를 투자하셔가지고 그냥 지방에 가서 그렇게 한 번씩 살아보고 다시 서울 올라와서 또 자제들도 보고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지금 제가 지금 두서없이 행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토크 주제가 뭐냐면 행설수설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특히 재난 시대에 우리가 우리 생존도 도모하면서 우리의 여유 생활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서울의 아파트에서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로 가서 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지방에 물려받은 땅이 있으면은 팔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고 싼 땅 있으면은 그냥 좀 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제가 제 주변 사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 형제가 6형제인데 3남 3녀인데 다 돌아가시고 막내 할아버지만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숙이 좀 유별나요. 저희 고숙이 시골서 좀 공부 한채 한다고 할까요? 뭐 지금 어른한테 불경스러운 말인데 풍수를 좀 많이 언급을 하세요. 지금은 저한테 많이 언급을 안 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그래도 동양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잖아요. 저 실은 풍수 몰라요. 잘 모르는데도 조심스러워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사무실에 뭐 풍수 자기가 30년 40년 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봐주겠다고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차비 정도 줍니다. 말씀하시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막 다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가끔가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시간 뺏기기 싫어서 제 명함을 줍니다. 제 명함 뒤에 보면은 원광대 박사과정 수료가 돼 있어요. 동양학. 그러면 그분 이거를 드리고 설명하시려면 하시고 계시려면 계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가세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아는 건 없어도 어쨌든 그런데 뭐냐면 저희 고모부라고 하죠. 고수. 이분은 담양에 사시는 분인데 당신 살아서 생전에 당신이 돌아갈 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산을 사셨어요. 거금 얼마를 들여서 시골에서 7천만 원인가 주셔서 사셨어요. 7천만 원.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묘자리를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제 가묘도 하겠죠. 가묘도 했는데 묘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돌아갈 자리까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뭐 이분이 뭐 돈이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해봐야 전담 몇 마지기 뭐 그런데 엄청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를 이 산을 사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추월산 밑에인가 어디 뭐 금성산인가 모르겠는데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자기가 사는 지역하고 좀 떨어진 데다가 산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셔요. 지금 살아 계시는데 자기가 돌아갔을 때 난 여기다 묻어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또 한 분은 우리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이분은 돈은 많았어요. 옛날 시골서 소장사 했으니까 돈 많죠. 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7남매가 되는데 이게 전부 그 공부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공부보다는 딴 데 관심을 갖고 막 우리 큰형, 사촌형 보면은 막 가수도 꿈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좀 관계가 담을 쌓고 주로 이제 엉뚱한 데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겠죠.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안타까웠던 게 돈이 많았을 때 이렇게 우리 고숙처럼 우리 고숙은 큰 재산은 없어요. 근데 둘째 아버지가 훨씬 더 부자죠. 훨씬. 그런데 산을 하나 더 마련 안 해놨어요. 물론 우리 선산에 묻혀도 되는데 또 그거는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우리 선산에 묻히겠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 오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산을 안 쓰시고 산을 안 샀어요. 이 돈을 가지고 쓸데없이 자식들한테 밑독에다 돈 붓기 식으로 그렇게 쓸 필요가 없었는데 당신이 돌아가실 거를 대비해서 산을 사가지고 이 풍수적인 의미로 산을 사가지고 묘를 만들어 놨더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는 제가 지금도 좀 가슴이 먹먹한데 이 공원묘지. 제가 가봤는데 정말 좁습니다. 정말 좁아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끝나는 옆에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있고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죽어서도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는 막 이 협소하고 좁은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집도 싸더라도 넓은 집을 좋아합니다. 작아서 비싼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집 갖고는 재택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면 그게 가장 좋은 집이다. 내가 사는 집은. 내가 재택하려고 몰라도 뭐 집 갖고 재테크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집은 자기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기한테 맞는 집.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저는 이 선산을 사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작은아버지 산을 사가지고 가족묘지 만들어 놓고 가세요. 근데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가족 공원을 묻히는데 가족 공원묘지도 저는 몰랐는데 뭐 몇십 년 단위로 또 갱신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한때라도 다 잘 돼서 제가 그 컨설팅을 해줬고 제 나이 동갑인 사촌이 있는데 정말 돈 잘 벌었어요. 뭐 사업체 해가지고 근데 골프 치러 다니고 할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산을 만들어서 자나비랑 모시고 가족묘지를 만들어 놔라라고 했을 때 안 듣더라고요. 근데 또 뭐 쓸데없는 사업을 자꾸 확장하다 보니까 또 좀 안 좋게 됐다가 또 다시 요즘 재기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는 우리가 이제 양택이라고 하죠. 살아서 사는 집은 우리가 양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우리가 묻히는 것은 음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운 자체가 달라요. 기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개설 행설수를 하고 있는데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 자 우리가 양택으로서 살고 있는 서울의 주거 공간이 있죠? 서울의 주거 공간.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두 올인하고 있어요. 땅 한 평에 막 몇억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 하시는 것도 좋고 짜투리동이 남으신 분은 근교 또 더 멀리 가면 더 싸죠. 전원주택지가 근데 땅은 한 100평이라도 마련해서 거기다 컨테이너 하나라도 농막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서 전원생활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채소 재배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이 들어서요. 은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멀리 자기가 이제 우리 대부분 시골 출신들이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자기 선산을 가치 없다고 평가 잘 하지 마시고 예쁘게 가꾸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나무를 다 벌목을 의뢰했고 편백나무인가요? 그 히노키 땅 만드는 그 나무 있죠. 그거를 공사를 해놓으라 해서 제가 나무 다 비우고 잡목들 비고 베어내고 그런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4, 50년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수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순군에서 또 이제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주변에 그것도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것도 해주는 정책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시고 시골 산도 잘 갖고 놓으면 정말 나중에 수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셔서 컨테이너 놓고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살다 오시고 거기에 조상묘가 있으면 조상묘도 또 다듬어주고 그럼 조상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제가 동양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미신이라고 믿고 그냥 조상을 홀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니 그 집 후손들이 잘 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렇죠? 적어도 부모를 그러니까 조상을 지극히 모실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다면 그게 꼭 후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분의 마음 심성 상태인 것 같아요. 적어도 부모를 잘 모실 심성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 좋은 거를 누가 봐요? 자식들이 보거든. 자식들이 보고 그 마음가짐을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가짐을 바로 하면 생활 태도도 달라지고 생활 태도가 달라짐으로 해서 뭐 학업도 더 나을 수도 있고 인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들로 인해서 말썽을 피우는 자식들로 인해서 자기가 피곤하잖아요. 제가 부모한테 잘하면 자식들이 인성이 삐뚤어져 가지고 나한테 잘못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한테 조상한테 잘못하면 자식들이 봤을 때도 나한테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부모한테 잘한 거는 자식한테 내가 잘 대접받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 기운, 그 심성, 이 사람의 이 마음,
그게 어떤 거에,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이 풍수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풍수에 이제 여러 가지 동기 과목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풍수도 공부해가지고 아마 강의를 찍을 텐데 이제 원전 강의도 하고 그럴 거예요. 뭐 할 텐데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처럼 마무리를 하면은 그 호남의 8대 그 명문가 중 하나가 김성수, 그 고려대학교 그 세운 인천 김성수 선생님 그 집안이 제가 듣기로는 그 여자분도 시집 온 여자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꼭 자기 선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좋은 터는 다 찾아서 쓰신대요. 뭐,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게 그죠? 묘지 타령, 묘지 타령.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영화 그 남영군묘, 저도 이제 남영군묘를 가봤는데, 그 예산에 가보면은 그 무슨 산이죠? 가야산인가? 그 밑에 보면, 남영군묘가 있어요.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거 2대 천자지묘, 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선산. 거기도 보면은 2명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더니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게 꼭 무시할 건 없다.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빠져들 필요는 없다. 거기에 빠져들 필요는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력, 재력의 범위 내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죠. 그게 오늘 대화의, 오늘 토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울에다가 막 몇십억짜리, 뭐 몇 억짜리 그런 게 투자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투자해놓고 돈이 1년 남으면 또 그거 가지고 무슨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돈은 좀 덜 되더라고요. 근데 땅은 사놓으면 땅값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땅은 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벗어나서 뭐 전원주택지를 좀 산다든지 거기서 뭐 농막을 갖다 놓고 아니면 좀 더 전원성을 해보시더라면 시골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면서 나무를 갖고 났는데 나중에 3, 40년 뒤에 정말 후손들이 아유 우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재밌게 살면서 내가 나무를 갖고는 즐거움 뭐 이런 식으로 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갖다 놓고 주변만 좀 정리하시고 뭐 책을 보면서 지내거나 뭐 채소를 가꾸거나 유실수 심거나 그래서 한 번씩 같이 가서 그렇게 자식들하고 또는 손주들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한 번씩 따오고 수확해 오면은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테크를 이렇게 올라가는 건물에만 너무 투자하시면 건물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땅에도 좀 투자를 하시라. 그렇죠? 그리고 받으신 저 지방 땅 저도 한때는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조상 묘지가 있기 때문에 팔 생각도 안 했어요. 서로. 근데 팔아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역시 가치는 땅의 가치는 있겠구나. 몇만 평 있는 것도 또는 몇천 평 있더라도 가셔서 잘 갖고 놓으면 좋은 재테크도 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의 그 힐링,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좋은 그러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재난과 관련된 부동산 토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데 뭐 땅속에다 뭐 비상 식량을 마련해 놓고 비상 음식을 키워서 서울에 난리 나면 서울을 떠나서 자기가 그 시골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 오면은 지하에다가 음식을 다 저장해 놓고 피하고 지하에 방호 시설도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산 속에다가 그렇게 자기만의 도피처. 우리가 이제 택리제도 나오죠. 사람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 10곳이 이제 좋은 지역이 나오는데 꼭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만 아는 외지인들이 별로 안 오는 아주 오지에다도 그렇게 여러분만의 그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뭐 나무로 된 철로 안 되더라도 나무로 된 집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테크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 상상과 공상이 좋은 결과를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너무 돈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편하게 자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런데 자기 즐거움을 찾는 과정 중에서
뭔가 남에게 또는 후손에게 유익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서울의 병원, 요양병원에서 사느니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약초 재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자연이다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숨은 자원이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한 그 힐링도 하고 우리 삶의 질의 퀄리티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게 유익한 행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행설수설 아무 영향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저랑 같이 한번 이 부동산 또는 이 여러 가지 그 우리 삶에 관련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에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삐까번쩍 집 지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후회합니다. 특히 시골에다 몇 억씩 들여서 삐까번쩍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운막도 괜찮아요. 운막.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버리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큰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사시면 가끔 여러분들이 찾아갈 곳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부동산도 경기가 많이 죽어서 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울해하시고 심심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요즘 바빴어요. 양평 가서 땅 그 개간하고 그다음에 나무 심고 그러니까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 토크는 정말 영향가 없는 부동산 재테크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